변호사님, 언니 오빠들이랑 싸우고 싶진 않은데 나만 재산을 못 받아서 돌아가신 아빠 재산 똑같이 나누는 것도 싫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싸우기는 싫은데 다른 형제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싫어 이도 저도 못해 시간만 버리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와 싸우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을 하고 싶다는 것은 마치 스타벅스에 가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위는 없죠. 이런 분들 처음에 오시면 유감스럽게도 결국엔 소송하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몇 달 지나서 변호사님 안 되겠어요. 소송 시작해 주세요. 또는 변호사님 오빠가 소송 걸었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다시 상담 요청을 하시죠. 제가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 적어도 소송에 관한 문제로 한정해서 솔직히 이분들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중에 소송을 결심하거나 결국 소송을 당하신 분들은 차라리 낫습니다. 더 심각한 사안은 섣불리 협의소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인감도장을 이미 줘버린 사안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4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별일도 안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재산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끔 오빠가 재산 나누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남은 재산을 어떻게 가를 것인지를 협상하는 겁니다. 장남이라고 아버지 재산을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은 상속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제 내 권리를 찾는 건 오로지 내 몫입니다. 누구도 내 권리를 대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 첫째는 무턱대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기입니다. 다른 형제 말만 믿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냥 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 사람에게 포괄적인 법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위 상단의 관련 동영상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 제발 인감도장 함부로 주지 마시고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문서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한지 꼭 확인하세요. 인감도장 넘겨져 버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 주의사항 이 영상 보시는 시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 조회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대한민국에서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그냥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재벌들의 정략결혼이나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라면 또 모를까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많이 데이트해보고 이 사람 성격은 어떤지, 나랑 맞는지,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 유머 코드는 나와 맞는지, 이 사람의 가족은 어떤지 다 경험해보고는 알아봐야 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옷 한 벌을 사더라도 나랑 비슷한 체형인 사람들이 입었을 때 핏은 어떤지, 여기 쇼핑몰이 최저가인지, 구매 후기는 어떤지 체크하시죠. 그런데 왜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때는 안 그러시나요?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나눌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협의를 하든 말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개중에는 오빠가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안 알려줘요. 다들 나한테는 공유를 안 해요. 이러시는데 상속재산은 상속인이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에 관한 영상 꼭 참조하시고 이 조회할 때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내가 조회 신청한 사실이 다른 상속인에게 통보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조회 신청을 해보시고 분할 협상에 응하셔야 합니다. 조회 신청 결과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 열어보시고 거래 은행이 나오면 그 은행 지점에 가셔서 잔액증명서, 과거 계좌 거래 내역 꼭 확인해 보세요. 계좌 거래 내역 쭉 훑으면서 혹시 다른 형제가 받아간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셋째, 상속재산 시세 알아보기입니다.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았다면 이 재산이 얼마짜리인지도 알아야겠죠. 은행 예금이면 잔고가 곧 시세니까 별도 확인할 것이 없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보통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이나 토지는 시세 알기가 어렵죠. 이때는 발품을 좀 파셔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몇 군데 전화만 돌려보세요. 이렇게 상속재산의 현재 가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다른 형제들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이 주는 정보를 기반으로 협상에서 끌려다녀야 합니다. 나중에 협의를 했는데 장남이 알려준 시세와 다르다고 해서 협의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시세 정보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이죠. 넷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형제여서 내가 호의로 일부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했을 때 상대방도 그 뜻을 알아 고마워하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양보를 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보하려고 했다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젠 돈밖에 모른다, 네가 한 게 뭐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할 겁니다. 상대방은 내가 양보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선 섣불리 양보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소송은 싫으니 양쪽 모두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끼리 협의를 해줄 수 있느냐 정말 많이 문의하십니다. 당연히 맡겨주시면 저희야 협의 진행을 해드리는데 그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상속 재산의 분배 방식을 놓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양쪽의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딱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쪽 변호사의 협상도 논의의 평행선만 달릴 수 있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결국 열의 9 이상은 소송으로 갑니다. 시간과 비용만 버린 거죠.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가정법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로 가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 전문 변호사와 전화 한 통이라도 상담 받아보시고 분할 협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유익했고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적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